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비하여 성형외과 심영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처진 가슴에 관한 것인데요. 처진 가슴은 사실상 시간의 산물이고요. 처진 가슴을 교정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화가 바토니의 그림인데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아름다움을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시간, 정확히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인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기계적인, 무자비한, 앞쪽으로만 흘러가는 똑깍똑깍 지나가는 시간이고요. 여기 있는 남자는 날개가 달린 그리스의 신입니다. 오른손에는 모래시계를 들고 있죠. 이 그림은 아름다움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시간을 두 개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크로노스라는 기계적인 객관적인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주관적인 영적인 시간이 됩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하루가 금방 지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토리노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카이로스라는 신의 조각을 보면 그 밑에 글이 써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나를 발견하였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뒤에 머리가 없어요.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간 다음에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에르메스처럼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그것은 빨리 사라져 버리기 위함이고,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내가 앞에 있을 때 저울질을 해봐라 하는 의미이고, 날카로운 칼을 든 것은 매섭게 결단하라는 뜻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즉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기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어제가 아니고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되게 지혜로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꿈꿔왔죠. 그래서 현대과학은 결국 젊음을 되찾는 그런 수술, 회춘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리주브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젊음을 되찾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노화 지연, 군사용어로 위장 변장이라는 캐모플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노화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가슴의 처짐도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다운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슴이 처지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유선 조직의 볼륨이 감소하고요. 가슴 속에도 인대가 있습니다. 그 인대와 유방 조직 그리고 피부의 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피부가 늘어나는 현상까지 같이 합쳐져서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가슴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의 구조는 피부 밑에 피하 지방층이 있고 이 지방층 사이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팔과 발에 있는 인대 같은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선 조직이 있고 유선 조직에서 모유가 만들어져서 유두로 분출되는 것이죠. 이 뒤에 가슴 근육이 있는데 이런 구조로 말미암아 가슴 근육의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가슴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중력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직립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가슴은 중력 방향과는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 구조물이 되죠. 따라서
처짐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짐의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노화, 출산 수유, 체중 감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이 세 가지가 반복해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점점 더 처짐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조금의 처짐에서 중간 처짐, 그리고 심한 처짐으로 점차 진행이 일어나게 되고 처짐이 진행할수록 더 형태적으로는 보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또 반대로 교정하기도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알맹이가 줄고 껍질이 남아도는 바람 빠진 풍선 효과를 보게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볼륨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그 가슴 위쪽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 부분,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처져서 밑에 처진 부분이 생기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교정을 할 때도 윗부분을 나오도록 아래 처진 부분을 들어 올려주도록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진 가슴의 교정 방법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반대로 뒤집는 그런 방식인데요. 줄어든 볼륨을 증가시키는 것과 남아도는 피부를 제거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볼륨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보형물을 사용한다든지 지방을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바람이 빠진 풍선에 바람을 다시 집어넣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너무 늘어져서 보기 싫은 피부는 제거해서 재단에서 딱 맞춰서 팽팽한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볼륨을 증가시키는 것은 마치 축구공에 바람이 빠졌을 때 공기를 넣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풍선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풍선이 우뚝 서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형물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은 볼륨을 증가시키는 효과 플러스 형태를 개선시키는, 처짐을 교정하는 효과를 같이 갖기 때문에 되게 일석이조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을 채워넣는 것인데요. 지방을 배나 허벅지 같은 데서 빼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 지방세포만 주사기로 주입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것은 주로 볼륨을 교정하고 꺼진 부분을 채워넣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형태를 크게 교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지방이식 중에서도 좀 연구가 진행된 것 중에 하나가 음압을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해서 하루에 수시간을 착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깥쪽에 피부를 늘어뜨린 다음에 내부에 공간이 생기면 지방을 채워넣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지방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방은 일단 집어넣으면은 모든 지방이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보형물과 지방 이식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형물은 원하는 크기를 사용하면 되니까 본인이 원하는 크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방 이식은 원하는 크기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넣는 만큼 그대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살아남고 지방 생존율이 그렇게 많이 살아남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통 지방을 최대한 추출하여 섭한다고 하여도 대략 한 컵 이상을 넘어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보형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형물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수술 테크닉을 이용해서 처짐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벡터의 힘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은 아시다시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처짐 교정 효과는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크기와 처짐 교정이 되니까 형태적으로 보형물이 좀 더
우월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식도 좋은 점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허벅지나 배에 비만 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소해서 거기서 추출된 지방을 내가 필요한 곳에 넣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처진 형태를 가지고 방문하시는데요. 조금 처진 정도는 대부분 보형물을 사용해서 교정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처짐의 정도가 중간 정도이거나 심하게 처진 경우는 대부분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거상술이라고 하고 대부분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형물 위에 남는 피부를 그대로 놔두면 그 아래로 흘러내려서 따로 노는 보기 싫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피부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피부를 제거하게 되면 중간 정도의 처짐인 경우는 남는 피부가 적으니까 유륜 둘레로만 흉터가 남고 처진 정도가 되게 심하면 남는 피부가 되게 많으니까요. 이 유륜의 아래쪽까지 수직으로 흉터가 남게 됩니다. 실제 그 수술 전후를 비교해 본 것인데요. 처진 정도가 많지 않을 경우 보형물만으로 교정을 하고 처진 정도가 중간 정도일 경우에는 유륜절개로서 교정을 하면서 보형물을 같이 넣은 것입니다. 또 처진 정도가 아주 심할 경우는 수직절개선이 필요한데요. 보통 이렇게 처진 정도가 되게 심한 경우에 수직절개를 쓰려면 유두 높이의 상승이 대략 약 5cm에서 6cm 정도로 올려야 될 때 이런 수직절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유두 높이 상승이 2cm 정도 이하, 유륜절개를 사용하려면 약 2에서 4cm 정도를 올릴 때 사용하고요. 수직절개는 4에서 4cm 이상 이렇게 처짐을 교정할 때에 사용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처진 가슴 성형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어떤 수술 방법으로 어떤 수술을 이루어지고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수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 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되게 중요한 것인데 팔을 쭉 뻗어서 만세했을 때요. 가슴 밑주름이 사라지면 혹은 계속 주름이 남아있으면 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 그 다음에 유두가 몇 cm 정도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형태가 될까. 세 번째는 본인이 가진 밑주름의 위치가 높이 있는지 낮게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또 각 처진 가슴을 조금 올리느냐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약간 수학적인 그런 계산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약 2cm 정도의 가슴을 올린다고 하면 보형물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요. 약 4cm 정도를 올리려면 유륜둘레 흉터가 생기고 6cm 정도를 올리면 수직 흉터가 생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피부를 제거한다는 것을 거상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상술이라는 것은 흉터를 남긴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내가 흉터를 남았을 때 무엇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세 테스트인데요. 이렇게 만세를 했을 때 밑에 흉터 주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만세를 해도 이렇게 주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름이 없어지면 피부가 남는 피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형물만으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남는
살이 많아서 계속 주름이 남아있으면 피부 절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흉터가 남는 거상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좋은 테스트입니다. 실제 수술 전후에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수술 전과 수술 후에 비해서 가슴의 높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두의 높이가 상승합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올라가는 높이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슴 밑주름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약간 내려가는 편이 되고요. 밑주름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던 가슴 조직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접힌 부분이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수술 전후의 결과를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위쪽에 납작하게 되는 부분이 나와야 하고 밑주름보다 밑으로 떨어진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되게 원하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볼륨과 더불어 저 두 가지를 반드시 교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두 높이 상승이 5, 6cm 이상을 올려야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수직절개 선이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꺼져서 보기가 싫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을 보형물을 사용해서 채워 넣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위쪽이 납작해진 부분과 아래쪽이 처진 부분을 올려주는 것, 그런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60대 환자분이신데요. 60대 환자분이 왜 이걸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은 본인의 자존감을 업시키기 위해서, 또 자신감, 본인이 스스로 거울을 보고 느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그런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유두의 높이를 상승시킬 때에는 수직절개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경우에 처짐 교정 수술이고요. 이것은 선천성으로 이렇게 한쪽만 처진 가슴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도 교정을 할 수가 있고, 후천적으로 비대칭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 되게 유방암 환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런 같은 그런 수술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처진 가슴 교정 시에 보형물을 사용하는 그런 수술인데,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은 볼륨을 증가시키면서 처짐을 교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진 가슴 교정 수술에서 가장 많이 흔히 사용하는 그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보형물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보형물에 관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었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방송들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4세대와 5세대 보형물들이었고요. 텍스처 보형물, 물방울 보형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보형물들이 보형물과 닿는 유방조직 쪽에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이 이제 만성화되면은요,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줘서 임파선에 종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고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3세대와 6세대의 보형물인데 전부 다 스무드 보형물이 되고요. 이 스무드 보형물들은 특히 이제 신형 스무드인 경우는 부작용 발생률이 현저히 보통 한 10배 정도 낮아졌고요. 구축이라고 해서 수술 후에 이제 촉감이 악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1% 미만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주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어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건강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고형물이면서 또 견고해서 사용 기간을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형물을 삽입하는 층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처진 가슴을 교정하는 수술인 경우에는요, 그 고형물을 되게 이렇게 근육 밑에 사용하지 않고 근막 밑이라고 해서 근육의 위쪽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근육의 위쪽에 사용하는 것이 원래 고형물의 정상적인 위치가 되고요. 왜냐하면 진짜 그 유방 조직은 근육의 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 통증 적고 근육 손상 적고, 또 일단 처진 가슴이라는 것은 일단 유선 조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하지만 뭐 처짐은 심한데 또 유선 조직은 되게 적은 피부가 얇은 체지방이 낮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이중평면이라고 하는 근육 및 수술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처짐의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좋을까요? 출산 수유 다 마치고 스스로를 돌아볼 나이, 이제 내가 나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에, 이것은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나이 즈음이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뭐 처지지 않은 가슴이건 처진 가슴이건 다 똑같습니다. 형태적인 아름다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슴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결과는 예쁜 모양과 더불어 단번에 몸매가 향상되는 효과가 생기는데, 사람들은 이런 수술을 외모를 향상시키는 수술이라고, 단지 외모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업되고요. 자신감, 사회적인 성취도, 자기만족,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수술하고 엄마가 나중에 딸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짐의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노화, 출산 수유, 체중 감소, 이것이 반복되면 될수록 처짐은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노화 되돌리기 어렵죠. 출산 수유 되돌리기 어렵죠. 하지만 체중 감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슴 처짐의 예방이라는 것은요,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가슴 처짐도 아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체중을 유지하고 노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음식, 운동, 피부 보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보정 속옷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보정 속옷은 실제로 예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 후에 가슴 안에서 리모델링이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약 3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슴의 형태를 특히 잠자거나 운동하는 동안에 잡아주는 기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진 가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이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을 각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활용하시기를, 그리고 이런 시간들도 어, 좋은 기회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 준비한 강의는 다 마쳤고요.
들어와서 말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답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립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항상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처지게 되죠. 얼굴도 처지고요. 당연히 가슴도 처지고 엉덩이도 처지고 그러는데 불행히도 가슴이 중력 방향으로 서 있지 않고 중력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구조물이잖아요. 따라서 중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힘이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짤부님이 질문하신 대로 가슴의 크기가 작을수록 중력 영향을 더 적게 받는 거죠. 남자들 가슴이 적게 처지는 그런, 물론 남자들도 노화하고 가슴이 크면 처지겠지만 탄력이 떨어지면요. 하지만 여성들처럼 큰 가슴은 더 빨리 처진다는 것이 당연하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아님, 목욕탕에서 가슴 작으신 아주머니들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아주머니들 중에도 물론 작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는 이제 주로 가슴 성형을 하게 되니까요. 가슴 성형 하러 오신 환자분들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연령대가 예전에는 20대에서 주로 40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성형을 하시는 분의 연령이 60대까지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연세가 많아도 되게 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는 삶의 패턴에 따라서 그 나이보다 한 20, 30년 젊어 보이는 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여성의 가슴은 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슴은 체중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간이 지나가면 작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출산 전에 비해서 출산 후에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 때문에 가슴에 있는 유선 조직도 증가할 수가 있어지는 것이죠. 하영이님께서 운동할 때 스포츠 브라가 필수인가요? 예, 가슴의 크기가 커서 중력 영향을 받을 정도라면 스포츠 브라, 고정 브라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 운동하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때에 가슴이 크신 분들은 브라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요. 가슴을 처지게 하는 생활 습관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의 거의 대부분이 가슴을 처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슴 처짐을 예방하는 방법이 젊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대부분 가슴의 처짐을 예방하는 것이거든요. 가슴 운동이 처짐을 막아줄 수 있냐라는 질문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보통 가슴 운동이라는 것은 모든 운동은 근육을 운동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있는 근육은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저 뒤에 갈비뼈 쪽에 붙어 있고 그 앞에 여성의 유방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앞에 있는 유방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과 사실상 가슴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은 탄력은 아니고요. 처짐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운동 자체가 탄력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처진 사람들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노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노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노화가 더디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출산 수유를 여러 번 하신 분이 있고 하지 않은 분이 있죠.
또 체중 감소가 가장 문제인데요. 요즘은 이 다이어트 때문에 특히 요요가 문제인데 한 달에 체중 감소를 5kg 이상 하면 반드시 가슴이 처집니다.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처짐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마 가장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가슴의 크기가 크고 탄력이 적으신 분은 브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저를 풀고 자는 것이 잘 때 하고 잘 것이냐 풀고 잘 것이냐. 사실상 저희 수술하신 환자분들에게 3개월까지는 브라를 하고 주무시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노브라로 주무시더라도 추후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네, 모든 운동은 다 좋습니다. 모든 운동은 다 하셔도 다 좋고요. 운동 자체는 젊게 건강하게 탄력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따라서 가슴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님, 운동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가슴 보형물 중에 이제 어떤 게 제일 좋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가슴 보형물은 196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약 60년 이상 발달이 됐는데 마치 휴대폰처럼 1세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6세대에 와 있습니다. 과학의 산물이라 아무래도 휴대폰도 신형이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나중에 만든 게 더 좋은데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나중에 만든 보형물은 좀 검증이 덜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보형물은요. 임상이 약 10년 이상 진행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보형물, 인체에 넣는 여성의 건강과 밀접한 그런 보형물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임상을 거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세대 신형 스무드 보형물이 가장 건강에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트님, 유륜색이 검은 이유는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차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그 유륜색이 짙으면 출산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출산을 하신 분 중에도 핑크빛의 유륜을 가진 사람도 있고 출산하지 않은 분 중에도 멜라닌 세포 분포 때문에 검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종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 개인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로에원터님, 다이어트를 한 번에 많이 안 하고 천천히 하면 더 치나요?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서서히 한 달에 5kg 이상 빼면 가슴이 처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한 달에 빼는 양을 적게 할수록 체중 변화를 적게 할수록 탄력이 더 잘 유지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천천히 다이어트 하시고 인생이 길어요. 요새는 뭐 지금 내가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도 앞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중년, 노년도 다 용모에 관심이 있고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오랜 장시간에 몇 개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카 H님 올리는 사용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좀 듣기엔 좋지 않지만 해충술, 리주브네이션이라고 하고요. 젊음을 되찾는 그런 수술들인데 처진 가슴을 위로 올려서 젊었을 때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죠.
알로에 헌터님, 출산 후 가슴 처짐을 막아주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상 출산 수유 후에 가슴 처짐이 생기는 것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출산 수유 후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마음 잡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 신경 쓰시고 피부 탄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체중을 유지하시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마와님, 요즘 운동은 유산소밖에 안 하는데 가슴 터짐 방지하려면 근력 운동도 해야 할까요? 아, 예,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다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다 그것이 나를 젊게 만들고 나를 오래 살게 하는 그런 방법이면 다 하셔도 돼요.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살려고만 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오래 살되 젊은 상태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젊은 상태에서 오래 사시려면 운동, 모든 방법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젊고 오래 사는 방법. 이것이 뭔가요? 대부분 다 체중 유지하고 운동 시기. 너무 뻔한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 그 가슴의 처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사지나 운동 다 도움됩니다. 모든 마사지 다 도움되고요. 피부 마사지 좋아요. 피부 혈액순환 좋아지고 피부 탄력 유지되고요. 운동,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다 도움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시기를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한 달에 5kg 이상의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가슴 처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미미님, 저는 가슴 오른쪽 왼쪽이 다른 것도 타고난 체질인 거겠죠? 물론입니다. 얼굴의 오른쪽 왼쪽이 다르고 저도 오른쪽 눈이 더 터졌어요. 그래서 뭐 사람의 좌우는 팔 길이, 가슴 모양, 엉덩이 모양 전부 다르고요. 다른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다른 것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다른 경우,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다른 경우는 교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시도록 하시고요. 빙고 누나님, 모유수유 가슴이 많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모유수유 출산 후에 가슴 모양이 망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젊게 오래 사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하시고 체중 유지하시고 식이 좋은 것 하시고요. 가슴 마사지 좋아요. 얼굴 마사지 하면 얼굴 피부 좋아지고 탄력이 생기는 거 똑같습니다. 가슴에도 마사지 하시면 되고 마사지는 뭐 마사지 전문가 분들에게 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몰유두 혜림박님, 한몰유두를 주문하셨는데요. 한몰유두는 한국 여성의 3%에서 발생하는 선천적인 이제 형태이고요. 유두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 수유를 할 수 없고 안쪽에 불결해서 이제 불순물이 끼고 심한 경우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해물유두 교정 수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부분마 치료해서 30분 이내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되게 힘드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물유두는 보통 샤워할 때 돌출이 쉽게 되는 그런 정도의 해물유두는 되게 출산 수유할 때 되게 아이의 빠는 힘에 의해서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유두가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든지 이제 하는 그런 심한 함몰 유두는 교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빙구 누나님, 유두 모양이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예. 가슴 모양도 다르고 유두 모양도 다르고 이른 크기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형태를 어떤 사람은
좋게 태어나고 어떤 경우는 좋지 않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래 태어나는 선천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현정님, 저는 40대 후반인데 가슴이 너무너무 처짐이 심해요. 할머니 같아서 부끄러워요. 그런데 브레이지에도 너무 답답해서 하기 싫을 때도 많아요. 네, 가슴 처짐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봤을 때 그것이 너무 싫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좀 운동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 더 이상 처짐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지내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도움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저를 하고 안 하고는 일단 보통 브레이저를 하는 이유가 이제 큰 가슴이 더 이상 처지는 것을 막는 이유로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처진 가슴일 경우에는 브레이저를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답답하시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정 비용 예, 고마워님. 예, 수술 비용은 병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님, 가슴 주위가 심하게 가렵고 긁으면 피가 나기도 하고요. 이도 습진일까요? 그런데 이 가슴 주위에 또 피부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긁어서 피가 날 정도면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도 유륜 부분에 습진이 꽤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보통 환절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되게 아토피일 가능성이 많고요. 제일 먼저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에 닿는 천 부분, 속옷 부분을 바꿔보는 게 좋고요.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는 피부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JY님, 방금 들어왔는데 가슴 처짐은 교정이 불가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가슴 처짐을 보통 민간적인 요법으로 예방을 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수술적 교정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김민지님, 출산 후 수유하면서 가슴이 비대칭으로 변했는데 교정 가능할까요? 예, 수술의 목적은요. 처지는 가슴의 수술 목적은 가슴이 없어서 수술받는 목적이나 똑같습니다. 가슴을 아름다운 형태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처져 있으면 올려줘야 되고요. 짝짝이면 비대칭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작정하시면 수술의 모양은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빙구 누나님, 가슴 커지게 하는 마사지 기계나 크림이 도움이 될까요? 네, 가슴을 커지게 하는 마사지 기구가 있어요. 대부분 음압을 사용해서 바깥쪽에 피부를 누비는 건데 사용을 하면 약간 커졌다가 사용을 중지하면 대부분 원상복귀되는 게 보통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바깥의 피부를 약간 늘린 다음에 안쪽에 공간이 생긴 다음에 피부가 늘어난 그 안쪽에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구만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크림 같은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슴 수술을 전문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수술하신 환자분들이 따님하고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원래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을 당시 이제 은사님들이 추천해 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유방암이 되게 많은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것을 재건하는 데 또 관심이 있고 해서 가슴을 전문하는 그런 쪽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혜린방님, 함몰리도 수술은 결혼을 아기 낳고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시는데 그런가요? 예, 함몰리도 수술은 일단 함몰리도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유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수유를 한번 트라이 해본 다음에 수유가 되지 않을 때 함몰리도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함몰리도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로 인해서 자꾸 염증이 생긴다든지 안에 불순물이 고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함몰리도 교정 수술을 받게 되는 수밖에 없죠. 이현정님, 중학생 여자아이 브레이저 답답해서 성장지 아이들에게 스포츠 브라 하나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는지. 아, 저희가 이제 그 여성분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브라는요, 1번 조건이 편하고 사용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답답하거나 뭐 불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편한 브라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브라이에서 가슴의 형태는 바뀌거나 하는 그런 영향력은 되게 미세합니다. 그래서 편한 것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민지님, 수술하게 되면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은 수술 후 회복 기간이 되게 짧아요. 보통 한 3, 4일 정도 지내시면 되게 뭐 샤워하고 출근하고 그러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다루는 이 처진 가슴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그런 싸움 같은 것이 되죠. 이 처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하고 싸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처짐을 교정하기 위해서 교정하는 의사는 시간을 되돌리려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의 자산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게,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해드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마인드를 가급적이면 젊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많은 운동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행동 방향을 크게 하시는 것이 더 젊고, 더 탄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영보였습니다.